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오디오 아트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1018호 이 다른 방, 두 번째 방에 이제 다른 기기들이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전체 홀이 있고 콘셉트 다른 두 개 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두 개 방이 있는데, 두 개 방은 브랜드 사운드룸 이렇게 제 맘대로 이름 좀 붙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이제 빈베르크와 거기에 이제 마스터 사운드도 이제 최상위 플래그십 프리와 모노블록이 있는 그런 방이었고, 이 방은 이제 지금 뒤에 이제 아방가르드도 있지만 오늘은 살펴볼 제품이 바로 이 소스 포인트, 모파이의 소스 포인트 두 제품이 다 있어요. 현재로 이제 8인치, 10인치 두 제품인데 두 제품이 다 있는, 그리고 또 앰프는 또 마스터 사운드의 인티 앰프로. 이 방이 제가 보기엔 옆에 방하고 지난번에 빈베르크 촬영한 방하고 똑같은 사이즈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을 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브랜드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것 같은데, 아주 방 사이즈나 이런 게 이상적입니다. 많이 앉으면 한 10명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최적으로 들으면 한 명, 두세 명 이 정도가 앉아서 들으면 뭐 아주 아늑하고, 이 실링 같은 거, 이런 저기 옆에 파티션 같은 것도 대단히 잘 짜여져 있는 또 좋은 공간입니다. 천정도 충분히 넓고, 천정이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으면 아주 좋을 텐데, 일반 복합 공간에서도요. 소스 포인트는 저희가 모파이죠. 모파이의 요 소스 포인트 10과 8. 10은 벌써 한 세 번째 살펴보는 것 같아요. 각각 조금씩 다른 얘기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곳과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봤다는 게,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제품으로 들어보겠지만, 이 제품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듣는 순간 사실은 좀 중간에 모호했던 앤드류 존스가 동축 전문가, 동축의 뭐 거의 시작이자 더 전문가였던 앤드류 존스가 조금은 좀 소강 상태였던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한, 처음에 캐프에 도입했던 캐프의 레퍼런스 시리즈에 도입했던 그 시점으로 혹시 해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근래 가장 눈에 띄는 동축형이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소스 포인트 10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모파이라는 회사는 70년대, 77년인가 그때 이미 LP를, 슈퍼 LP라고 해서 리마스터해서 음원을 가져다가 좀 더 해상도 좋은 LP를 찍어내는, CD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디지털 시절에 지금도 있고, 그런 거 리마스터 전문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로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JVC의 슈퍼 LP, 꽤 HD 좀 고급 고해상도 LP 프레싱 머신을 사다가, 그래서 만든 회사가 바로 모바일 피델리티 사운드 랩이라서 해서 MFSL 이렇게 불렀죠. 그게 거기서 앞에만 따서 모파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원래 LP를 찍는 회사로 이명세를 쭉 그렇게 LP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였는데, 2016년에 드디어 아예 턴테이블을 전문 회사로, 그 다음에 스피커까지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앤드류 존스를 영입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소스 포인트 이 제품들입니다. 원래 당연히 슈퍼 아날로그를 제작하던 회사답게 턴테이블과 바늘, 스타일러스, 카트리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예 하이파이 브랜드로 설립을 한 건 정식으로 미시간주에 만들었죠. 미시간에 만든 2016년에 설립이 된 거, 이제 하이파이 전문 브랜드가 된 거죠. 스피커까지 만들면서. 소스 포인트 10은 이제 두 제품인데 8과 10 서로 소위 저희 듀얼 콘센트릭, 그러니까 동축형으로 만든 두 제품이다. 하나는 작은 건 옆에 있지만 8인치, 그 다음에 큰 건 10인치. 디자인 자체가 좀 독특하죠. 사실은 이 사이즈의 스피커들이 이렇게 동축형으로 만들면 드물어요. 동축형은 그냥 보통 그러면 아예 이만하게 통이 크게 만들거나, 특히 10인치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냥 2웨이나 이 정도로 구성하는 게 보통인데, 이런 거의 약간 긴 정사각형에서 약간 길게 만든 직사각형으로 만든
그런 구조로 만든 요 사이즈, 요런 그런 규격과 사이즈로 만든 독축형은 매우 드물죠. 이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둘은 이제 뭐 당연히 사이즈, 저기 인클로저의 사이즈도 다르고 그 유닛의 구경도 다른 그런 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 소위 배프를만 봐도 이전에 다른 제품들하고 좀 동축형하고 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동축형들은 보통 그냥 앞에 평평한 패널에 클래식하게 만들잖아요. 아주 각진 딱 육면체 통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아는 동축형들인데, 이 모파이의 제품은 앞면을 또 묘하게 다 쳐냈어요. 딱 그 지점을, 회절이 생기는 지점을 다 계산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면을 쳐낸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동축형에서 좀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서 저 앤드류 존스의 그 의욕이 좀 더 들어가 있다고 보였던 점은 뭐냐면, 그 소위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미드베이스죠. 요 둘의 간섭을 하는 자기장이, 이제 동축형을 만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서로 자기장 간섭을 없앤 거. 그거를 그래서 듀얼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자기장을 서로 이 격리시킨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게 사실 이 제품의 포인트입니다. 그걸 이제 앤드류 존스는 뭐라고 부르더라? 컴파운드 커플드 마그넷 시스템? 여하튼 그렇게 제작을 해서, 자, 특히 미드 베이스의 대구역 미드 베이스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트위터에 자기장에 영향을 줘서 왜곡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게 포인트죠. 그렇게 만들고 대단히 드라이브나 이런 거를 굉장히 파워풀하고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네오디뮴 자석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당연히 모델명처럼 10인치 미드 베이스, 페이퍼 콘, 정확히 말하면 펄프와 페이퍼를 섞었짠 그런 10인치 구경의 페이퍼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안에 요 트위터가 1.25인치, 조금 커요. 1.25인치 실크돔 트위터를 저 미드베이스 중앙에 이렇게 설치한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역이, 높은 대역이 꽤 올라가요. 이게 38kHz까지인가 올라가고, 30Hz. 그 다음에 이 낮은 대역이 42Hz부터 시작합니다. 딱 그냥 우리가 아는 요 사이즈의 스피커에서 낼 수 있는 최대 대역이에요. 다만 일반 요 사이즈 요 최적에서 좀 스피커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미드 베이스가 10인치나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통에서 10인치 유닛을 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동작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또 정확하게 그 스피커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런 건 되게 이 전체 브레이싱을 하기엔 유리한 그런 구조인데, 앤드류 존스가 이게 10인치짜리가 정동작을 하기 위해서 안쪽에 브레이싱을 대단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소위 안쪽에 위아래 경막을 2개를 뒀어요. 그러니까 앞뒤 패널이 있고, 요 가운데 정확히 막이 2개가 들어갑니다. 패널이 2개를 더 넣어서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통 두께가 2인치나 된다고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저기로 하면 5cm 정도 되는 거죠. 5cm 좀 안 되는 대단히 두꺼운 통을 썼습니다. 나무는 아주 밀도가 높지도 않게, 이 나무를 쓰는 이유는 적당하게 나무에서의 나무를 막을 빠져나오는 그런 소리를 얼만큼을 주느냐. 아주 쇳덩이처럼 단단하게 하려면 뭐 레진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아주 적절하게 어쿠스틱을 조절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이제 사운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은 또 상하 대칭으로 딱 듀얼 포트를 두고, 정중앙에 이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랑 스피커 터미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들어봐야죠. 오늘은 또 마스터 사운드, 네오 300B 인프 앰프. 이 앰프도 출력이 24W인가 나오죠. 근데 마스터 사운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런 트랜스 구조, 트랜스의 꽤 고성능 트랜스, 자기들이 직접 제작하는 전원 트랜스와 출력 트랜스, 대단히 대형인데다가 사실 마스터 사운드에 많은 노하우, 사실 진공관 앰프 제조사들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사운드는 결국은 트랜스 안에 있는 와이어링이나 뭐 기타 구조보다는 트랜스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출력관, 뭐 초단, 뭐 그다음 위상반전관 이런 관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거는 회사가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튜닝을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관을 선별해서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제조사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트랜스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실려 있는데 이 회사는 자사 제작하는 마스터 사운드 D자를 이만하게 큰 마스터 사운드 D 그 트랜스포머로 유명한 그게 성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게 지난 시간에 본 845 모노블록이 있고 여기는 또 오늘 들어볼 제품은 인티앰프인데 에버 300B 그 전부 퓨어 클래스 A 클래스 A 동작을 하는 싱글 엔디드 패러렐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당연히 싱글 엔디드죠. 저희 300B가 양쪽에 두 개씩 있는 패러렐 구성을 한. 자, 사운드가 어떻게 나는지 자, 소스 포인트 10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Change everything you are and everything you are. Your number has been called. Fights and battles have begun. Revenge will surely come. Hard times are ahead. Best, got to be the best. Got to change the world and use this chance to be heard. Yeah, time is now. Time is It's 4 in the morning, the end of December. I'm writing you now just to see if you're better. New York is cold, but I like where I'm living. There's music on Clinton Street all through the evening. I hear that you're building your house deep in the desert.
Are you living for nothing now? Hope you're keeping some kind of record. Yes, and Jane came by with that lock of your hair. She said that you gave 네, 느껴지시나요? 이 소스포인트 10이라는 모파이의 소스포인트라는 그 시리즈 그 중에 플래그십이자 현재로서는 이 소스포인트 10의 사운드는 이래요. 타사에 없는 어떤 사운드는 역시 동축 구조, 그것도 10인치나 되는 사실 대구경 미드 베이스거든요. 이 대구경 미드 베이스 중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대구경 미드 베이스가 또 이 다른 소재가 아닌 요새 뭐 카본이나 기타 다른 소재로 만든 세라믹이나 이런 재질이 아닌 아주 클래식한 페이퍼 펄프 콘 재질로 만든 그런 10인치 사이를 뚫고 나오는, 이게 뭔가 이렇게 전체 분위기를 이 위상이 다른, 축이 다른 그런 스피커하고 조금 다르게 가까이서 들어도 이게 감싸오는 어떤 묘한 포만감, 그 속에 딱 중앙에서 선명하게 맺히는 그런 중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체 무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뭐 당연하게도 이 동축 구조의 스피커들의 장점은 일체감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게 추상적인 일체감이 아니라 사운드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오버랩이 돼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게 이 시간차, 위상 차이가 없다는 뭐 그런 거가 결국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주로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역대 위상, 이 동축으로 만든 스피커들 중에 가장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보기는 마치 뭐 클래식한 그런 제품처럼 보이잖아요, 이 제품이. 근데 사운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날렵한 유선형으로 만든 그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 공진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제 직접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스피커를 굉장히 칭찬을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오버가 상당히 낮습니다. 1.6kHz에서 끊어서, 다시 말하면 트위터가 대단히 대역이 넓고, 트위터가 이 보통 미드레인지의 상위, 미드레인지의 높은 대역을 내는 대역을 1.25인치짜리 트위터가 다 냅니다. 그리고 바꿔서 말하면 미드 베이스는 좀 더 팔을 좀 더 뻗을 수가 있어요. 좀 더 팔을 자유롭게 뻗을 수 있고, 왜냐면 꽤 한 5분의 1 정도의 분량의 대역을 저 트위터에 넘겨주고 본인은 좀 더 저음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게, 자유롭게 낼 수 있게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일단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 뮤즈에 저희 종종 듣죠. 버터플라이즈 앤 허리케인스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처음에 촘촘 이렇게 아주 작은 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는, 확장되어 가는 그런 부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꼭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곡, 전자악기까지 동원이 된 그런 락 음악에서 들었을 때 그런 확장이 되어가는 그 아주 미세한 확장, 마치 종이에 뭐가 이렇게 쭉 잉크가 번져서 점점 쭉 넓어지듯이 그런 느낌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한 입자, 작은 크기의 입자감, 그런 부분에 어떤 보컬이 시작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악기 수가 하나씩, 뭐 드럼에 스틱이 들어가고 심벌이 들어가서 베이스가 늘어나고 구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킥드럼이 들어오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을, 그런 곡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피커예요. 아주 쫙 거침없이 뻗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오케스트라도 당연히 그렇게 연출된 부분을 녹음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뮤즈의 이런 곡을 들어볼 때 그런 아주 좀 감동이 오는, 이 곡을 좀 그렇게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의 대비, 크기에서도 그렇고 음상의 크기도 그렇지만 음의 크기, 음의 다이나믹스의 차이도 그렇게 펼쳐가는 그런 부분들, 대조 콘트라스트가 아주 멋지게 펼쳐져서 되게 좋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역시 그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오는, 하지만 그냥 울림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오는 보통 10인치 유닛의 그 스피커들이 내는 그런 거대한 양감이 아니라 딱 정제된, 아주 해상도 위주로 편성이 된 그런 대역 배분을 한 10인치가 울려오는
그런 곡. 그래서 스텝스 오브 포지타노, 저 크리스 보티의 이 크리스 스텝스 오브 포지타노를 들어보면 둥둥 두둥 두둥 또 이 아주 짙고 어두운 앰비언트가 쭉 깔려오다가 빰빰빠밤. 사실은 요 두 대역 이 미드베이스 10인치 미드베이스와 1.25 트위터가 둘이 아주 잘 대비되는 또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런 곡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하죠. 어둠 속에서 갑자기 광명이 빛이 하나 들어오면서 쫙 이렇게 그것도 금속빛에 금속이 잘게 떨리는 그런 울림이 퍼져나가는 광명. 이런 장면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데 아주 좋은 소리를 아주 극적인 효과를 잘 살려주는 그런 스피커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동축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역시 사람 목소리. 이 10인치 콘이 그 전체적인 트위터의 그런 사실은 가이드 혼 역할을 하잖아요. 굉장히 또렷하고 아주 섬세한 그런 사람 보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보컬의 이 반경 자체가 이 10인치에 그걸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또렷하게 맺혀주면서도 묘하게 집중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컬곡에서 느낄 수 있는데 뭐 여러 곡이 있지만 요맘때 꼭 들어볼 만한 곡이 바로 제니퍼 원스의 Famous Blue Raincoat. 이런 곡을 들어보면 사실 이 곡의 아주 감성, 그 12월에 비 내린 아침, 12월에 비가 내리는 그런 아주 우수가 짙은 그런 분위기를 처음에 시작한 색소폰으로 아주 멋지게 묘사하면서 쨍한 이 제니퍼 원스의 보컬이 선명하게 들어오는 장면. 역시 또 이 두 대역, 두 유닛의 비교, 그 다음에 서로 그 제가 얘기한 그 컴파운드 커플드 마그넷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 앤드류 존스가 만들어낸 그 두 대역을 서로 간섭하지 않아 생기는 아주 쨍한 느낌. 이런 거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피커를 제가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서 한없이 여러 곡을 들어보게 됐던 이유가 이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하고 굉장히 머릿속에 스쳐가는 곡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 스피커를 이렇게 뭐 파워풀하게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싱글 핸드도 퓨어 저 300B 저 퓨어 클래스 A로 동작을 하는 그런 싱글 핸드도 패러렐 저 출력을 내는 이런 앰프로 들어보면 어떻게 이 음을 분산을 크게 안 시키고 좀 더 집중하면서 딱 필요한 만큼만을 동작시키는 진폭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청순하고 아주 좀 순도가 높은 이런 소리. 진공관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이 스피커의 진가가 좀 더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스피커를 10인치 구경을 존중해서 아주 출력 대출력으로 꽉 틀어주고 그렇게 파워풀하게 듣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제품은 지금같이 제가 지금 들은 이런 장르에서도 뭐 이 앰프 24W 앰프로도 뮤즈 같은 곡도 잘 들려주는 그런 조합을 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포인트 10, 뭐 옆에 팔도 있지만 이 둘은 이제 뭐 공간이나 본인의 어떤 취향 따라서 앰프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들을수록 좀 더 많은 게 발견이 되는 아주 제 근래 들은 아주 명기 중에 하나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오디오 와트에서 새로 이제 막 단장을 끝낸 오디오 와트 그 미사강변에 있는 이 스카이폴리스 여기서 또 지난번에 빈베르크에 이어서 오늘은 모파이의 소스포인트 제품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는 누구나 와서 시청을 할 수 있는 곳이고 확장된 매장 개념이니까 좀 더 공간이 많아진 그리고 넓어진 그런 공간이니까 한번 여기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차 몰고 한번 와보십시오. 뭐 여기 송파에서는 한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고 강남권에서 진입하기가 좀 편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니까 저희 집에서만 멀어요. 종종 들러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